네, 안녕하십니까? 한결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본곤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에서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혹은 인생을 망치게도 만드는 거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죽도록 사무치게 싫어하는 걸까요? 다 알고 있네요. 우리가 사무치게 싫어하는 것, 정말 싫어하는 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문제집 풀기, 브로콜리 먹기, 스쿼트 100개씩 하기, 이런 거 정말로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한 거는 달콤한 케이크, 그리고 로또 1등, 벼락 출세. 와, 이거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빠져드는 거는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나를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욕망은 넘치는데 그 힘을 통제할 수 없으면 이거는 치안이 되는 거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혹시 자동차를 사실 때 자동차 영업사원으로부터 이 차를 사시게 되면은 누군가를 죽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차 살 때 받으신 적?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실 때 멋진 편리한 도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대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혹시 스마트폰 살 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우리한테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모습만을 보여주죠.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편리함과 강력함에 따른 그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기술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존은 하지만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겨레신문사에서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취재기자로 일하다가 최근에는 신문사 안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의 영향,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이 편리한 도구를 쓸까를 고민하고 보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냐면 제가 이런 정보기술업체, 포털업체, 통신업체, 인터넷업체, 게임업체 이런 데 분들을, 전문가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명확하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IT 기업 기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자기 아이들한테는 아이패드, 아이폰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번씩 통신이 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고 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쓰지만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안 해요. 안 하고 자기가 회사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아주 정제되고 간결한 메시지만 가끔 가다가 전략적으로 올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지무지 많이 쓰죠. 왜? 우리는 기술의 구조와 영향력을 모른 채 의존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지만 깊이 의존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러죠?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통제할 수 없지만 영향력이 큰 힘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요? 공포를 느낍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 기술, 이게 요새 화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전공이 바뀐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직업이 바뀌고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전공이 또 훨씬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것일까요?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알고 알아야지만 통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코딩을 배운다면,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운다면 미래에 잘 나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미래의 중요한 능력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대체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코딩 기술입니다. 제 회사에 컴퓨터 도사인 동료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뭐 문제가 일으키면 모든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것저것 부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컴퓨터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왜? 도스 컴퓨터 시절에는 모두 자기의 도움을 받아야 됐지만 컴퓨터 운영 체제가 윈도우로 바뀌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그 기술은 아무도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이 되지 않았어요. 코딩 기술 같은 게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인공지능과 기술이 나타나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에 계속해서 최신 기술, 새로운 기술을 빨리 따라서 배우면 될 것인가? 배워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따라잡아서 배워도 기술보다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속도보다 기술이 점점 더 빨리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기술적으로 노력해봐야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한 발 떨어져서 도대체 이 기술이 왜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가, 그리고 이 기술이 변화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고 성찰해 볼 줄 안 다음에 그 기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을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알아야지만 기술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기술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개방형 사전이 인기죠. 어떤 게 더 좋은 사전이냐 논쟁이 붙어서 영국의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서 두 사전을 검증해 봅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 12월호에 네이처가 이 두 사전의 정확도를 검증해 봅니다. 논문이 실리기 전에는 사람들은 당연히 최고의 전문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브리테니커가 엄청나게 훨씬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논문으로 검증을 해보았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전의 정확도 차이가 없었어요. 4개씩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고 120개씩의 사소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 일어납니다. 네이처지 2005년도 12월호가 발매된 그날 밤부터 위키피디아의 오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브리테니커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정판 내야죠. 예, 개정판 내는 주기가 브리테니커 15년에서 20년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종이사전을 발행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비판해 왔었던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하기로 바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브리테니커는 온라인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빠르게 변화하고 낡아버립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지식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우리 인터넷에서 보듯이 엄청난 속도로 지식이 늘어나면서 지식의 유효기간이 점점 빠르게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빨리 변화하는 기술의 한때를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술이 왜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구조와 원인을 알아야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기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스마트폰 활용하는 능력, 이거를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우기 무척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기술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원 다니고 뭐 문제집 풀어본 사람 있어요? 그냥 만지면 다 작동하죠.
너무 편리하고 내가 이걸 잘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에 대해서 과신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단적인 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걸 요새 우리 스마트폰에서 만져보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지만 가짜 뉴스의 피해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미국의 게시판 사이트 레딧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1950년대 사람이 오늘날로 시간 여행을 온다면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눈길을 끈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넣고 다닌다. 우리 다 그렇죠. 이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고양이 사진을 보는데 쓰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쓴다. 자, 이게 왜 놀라운 거냐? 60년 전에 인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지식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권력이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절대반지 같은 것이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절대반지를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그 절대반지를 절대반지답게 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구를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도구의 속성, 도구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모든 사람이 독자이자 또 언론 발행인입니다. 해밍웨이에게 누가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해밍웨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작가는 마음속에 헛소리 탐지기를 내장하고 있어야 된다. 개똥 같은 소리인지를 찾아내는 감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해밍웨이 같은 작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정보를 스스로 중간에 누가 매개해주는 사람 없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직접 정보를 만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져볼 줄 아는 능력도 나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헛소리 탐지기. 그게 없으면 우리가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의 흐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력한 도구를 쓰자면은 그 도구보다 우리가 더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만 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이르 요론트 부족이라고 있었는데 구석기식으로 살고 있었던 부족이었어요. 영국 성공회가 1915년에 호주 북부에 거기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이 원시 구석기 부족에게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았더니 구석기 부족이니까 이 부족은 돌도끼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돌도끼는 그냥 돌도끼가 아니라 뭐 저런 구석시대 돌도끼지만 이 돌도끼가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이것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회의 구조와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성공의 선교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인도적인 마음에서 아주 날카로운 돌도끼하고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쇠도끼를 선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쇠도끼가 이르 요론트 부족에 들어가자마자 그 쇠도끼를 얻기 위해서 강력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사회를 지탱해 왔었던 윤리와 법과 문화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르 요론트 부족은 그 이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나쁜 것 아니지만 우리가 그 강력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파멸할 수도 있다,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가 스마트폰을 덜 쓰게 할까? 이거를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어른이 나도 써보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거예요. 나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도 아닌 우리 자녀가 이것에 빠져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안 쓰고 살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명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양쪽 측면을 동시에 알아야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